자, 15번 볼게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SN이 PN제곱 마이너스 36NN 플러스 Q일 때. 자, 보시면은 자연수 폭발하죠? 네, 자연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P도 자연수, Q도 자연수, 뭐 N도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 나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대입을 좀 고려하라 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이 뭔데요? 그래서 i랑 j라고 하면은 임의의 두 자연수 i, j에 대해서 i랑 j랑 다르면 si랑 sj랑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을 보고 떠올리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뭐요? 이제 수열 같은 경우에는 n과 an의 관계가 대응 관계가 마치 함수와 같다. 그래서 함수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항상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지금 n 자리에 i랑 j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i랑 j가 집어넣는 게 다를 때 결과도 다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집어넣은 게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이게 이제 함수에서 뭘 의미하죠? 1대1 함수를 의미하죠. 자, 1대1 함수. 그래서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도 다르다 하면은 1대1 함수거든요. 1대1 함수. 이게 1대1 함수의 이제 조건이자 이제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봤을 때 SN이 1대1 함수꼴이라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어때요?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n에 대한 2차식이란 말이죠. 어쨌거나 이제 SN 물론 뭐 PQ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추가로 있지만 어쨌거나 이 SN이라는 거는 n에 대한 식이고요. n에 따라서 이 SN이 바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n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차식이니까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PQ에 따라서 얘가 이제 1대1 함수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고, P가 P1일 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대1 함수꼴을 만족시킬 때 P값을 찾아서 그때 얘를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Q의 값의 합. 그러니까 일단은 이때를 찾아야겠죠, 그죠? 뭐 뒤에 더 뭐가 있는데 이거 1대를 만족하는 어쩌고니까 일단 이걸 만족하는 P를 찾아야겠죠. 오케이, 일단 P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P를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P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P가 뭐다? 자연수잖아요. 그럼 뭐예요? 1부터 대입해보는 거죠. P를 1부터 대입해보자. 그래서 대입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왼쪽에다가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그어가지고 나눠주고 1 대입하시면은 SN은요 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죠. 자, 이런 꼴이 됐는데, 자, 이거 1대1 함수 꼴인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뭘 보시면 돼요? 뭘 보시면 됩니까? 그래프를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프.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 가로선 있죠, x축과 평행한 선을 딱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른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면 1대1 함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 꼴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꼴이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안 되게끔. 이 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갔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안 돼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2차 함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보통 다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어떻게 하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게 됐냐? n의 범위에 달려있죠, 그거는. n이 무조건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자연수니까. 그래서 1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 증가하는 범위만 남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게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연수를 대입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엇갈릴 수 있겠죠. 값이. 그죠? 그래서 n이 대입됐을 때 이게 꼴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꼴은 이렇게 생겼는데 1을 대입했을 때는 여기고 몇을 대입했을 때는 여기고 아슬아슬하게 갈린다는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찾아봐야겠죠. 자세한 건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일단 대입하시면 돼요. 일단 대입해서 일단은 이제 대칭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대칭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n 36n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겠죠. 아니죠? 마이너스 18의 제곱이죠. 그리고 뒤에 블라블라 있을 거예요. 그죠? Q와 어떤 상수항들이 막 있겠죠. 그럼 n-18이니까 n이 18일 때가 대칭축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자, 18이 여기 있어요. 18에서 딱 이제 어떤 함수값을 가지죠. 이게 이제 SN입니다. 세로가 SN이고 이게 가로가 N이에요. 그럼 N이 18일 때 N이 18일 수 있죠. 그때 이제 어떤 값을 가지겠죠. 어떤 값을 가지냐는 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함수값이 같은 게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이제 N이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와 17과 19를 대입한다 했을 때 어떤 17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근데 19가 18로부터 대칭축으로부터 17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이차함수 꼴의 성질에 의해서 대칭 관계가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함수값도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을 대입했는데 SN이 같게 나오는 거예요. 왜? 대칭축이 지금 딱 깔끔하게 18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17, 19가 있어서 대입했을 때 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조건에는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P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P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2 가봐야겠죠. SN은 n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죠. 2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인데 이 묶어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18n이죠. 그러면은 이 n-9 제곱에 블라블라 되겠죠. 그럼 대칭축이 9인 거예요. 그죠? 왜 9고 이렇게 했을 때 8이랑 10 대입했을 때 또 어때요? 똑같은 함수값 나오겠죠. n이 8 가능하죠. n이 10도 가능하죠. 그 대입했을 때 SN이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2차 시계꼴이고 대칭축과 같은 거리에 있는 두 x값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2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대칭축이 보면 자연수가 나오면 대칭축이 자연수가 나오면 그걸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자연수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입됐을 때 같은 함수값이 나와서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3일 때도 어떻게 써요? 3 묶어보시면은 얼마야? 12잖아요. 그죠? 그럼 대칭축이 6이잖아요.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얘도 안 되고 4일 때는요? 4일 때도 묶으시면은 9n인데 얘는 정수가 아니네요. 일단 그래도 n-2분의 9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될까요?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대칭축이 2분의 9입니다. 그러면은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자연수가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죠. 2분의 9는 4 더하기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4와 5가 있을 때 둘 다 2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4와 5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게 나와서 안 되게 됩니다. 실제로 약간 대입을 해볼까요? 4-2분의 9는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1이 되거든요. 5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죠. 5-2분의 9는 2분의 1이죠. 제곱하면은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또 1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값이 다 1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든 간에 이 전체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언제 되려나? 자, P가 5예요.
그러면은 36으로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지 않을까? n으로 묶으시면은 5분의 36이거든요. 그럼 축의 방정식이 5 마이너스 그러니까 5분의 18이죠. 5분의 18이면 보세요. 5분의 18은 기본적으로 5분의 15 더하기 3이잖아요, 그죠? 15 더하기 3이 18이니까. 자, 그러시면 뭐예요? 5분의 15가 3이니까 3에다가 5분의 3을 더한 거거든요. 3에다가. 그럼 3이 있고 4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 칸만큼 간 거예요. 5분의 1을 세 조각만큼 간 거예요. 세 조각.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는 두 칸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3으로부터의 거리랑 4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요. 축으로부터. 그럼 축이 이렇게 딱 대칭 여기를 기준으로 딱 아름답게 있을 텐데 요 값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축에서 더 함수값이 위에 있을 것이고 요 값은 상대적으로 좀 아래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딱 안 맞네요. 이게 딱 다른 모든 자연수를 봤을 때도 다 그럴까요? 자, 2 같은 경우 어때요? 2 같은 경우는 1과 5분의 3만큼 떨어져 있고 5 같은 경우는 이 두 칸과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역시 또 다르죠. 역시 다르다. 얘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틱이 엇갈려 있으니까 계속 엇갈리게 돼서 이게 대칭이 맞는 게 없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P1은 5입니다. 자, 문제 이해하기 좀 까다로울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복잡할 수도 있지만 대입해서 조건 맞는지 확인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죠. 작은 것부터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P1일 때, 즉 이제 P가 5일 때죠. P가 5일 때, 자 절대값 AK가 A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Q의 값의 합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물어봤어요? AN에 대한 거 물어봤죠. AN. 자, 뭘 줬는데? SN을 줬는데. 자, SN을 줬는데 AN을 물어봤다. 자, 그럼 뭐 합니까? SN과 AN 사이의 관계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S1이 얼마예요? 자, P-36 5죠? 5-36 플러스 Q죠. 그러니까 A1도 이제 Q-31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SN과 SN-1을 빼주시면은 자, SN 같은 경우에는 5n제곱 마이너스 36 n 플러스 q죠. 그리고 n-를 대입하시면 5 곱하기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6 n-1 자, 이렇게 되고요. 전개하시면 5n 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5 마이너스 36n 플러스 36 플러스 q죠. 자, 위아래를 뺄게요. 그럼 좌변은 SM-SM-1이니까 이제 AN이 나오죠. 우변은 5n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36n 사라지고 q 사라지고 자, 얘네만 이제 부호 거꾸로 해주면 되겠죠. 자, 10n 더하면 41이니까 마이너스 41 단 n이 뭐보다 클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AN이 이렇게 됩니다. A1은 이거고요. 자, 그럼 A1이 지금 Q-31인데 자, 이거보다 절대값 AK 즉 10K-41이 더 작거나 같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K가 3개가 되도록 하는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절대값을 먼저 풀어줄게요. 근데 이게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결과보다 얘가 더 커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Q-3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겠네요. 근데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Q는 최소 30입니다. 최소 32. 자, 그러고 나서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10k-41은요 일단 q-31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q 플러스 31보다 커야겠죠. 그죠? 이거보다 작아지면은 이 절대값 씌운 게 얘보다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좀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k 값이 자연수고 자연수가 3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좀 정리를 먼저 해주죠. 양변에 41을 더해주고요 72죠. 여기는 플러스 10이죠. 다음에 양변에 10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k만 남죠. 자 k 개수가 3개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때 3개가 되도록 하는 q가 뭐냐. 자 어떻게 알아낼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뭐 해봐라?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q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q의 최소값이 뭐라고요? 30이다 일단 나왔으니까 자 q를 30에 대입해 보시면 자 빠지시면은 여기가 40이죠. 10분의 4가 되거든요. 10분의 40 여기는 이제 42네요. 맞죠? 그러면은 뭐 얘가 이제 10분의 4니까 딱 4가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4. 얼마겠네요. 정확히는 4.5, 4.2죠. 근데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k 값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4보다 크고 4의 얼마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안 되네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다음 거 대입해 보는 거죠. q 33 대입하겠습니다. 33 대입하시면은 여기는 하나가 더 빠졌죠. 마이너스 q잖아요, 그죠? 여기서 1 플러스 1 증가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q가 1 증가한 거니까 하나가 더 빠지겠죠. 그럼 10분의 39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하나가 더 늘어져. q가 이제 1 증가했으니까 43이 되겠죠. 상황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3.9에 4. 얼마 남는데 그래도 이제 k가 4가 하나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q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범위가 넓어지겠구나. 여기는 마이너스 q고 플러스 q니까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대입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좀 더 대입을 해보시면 자 이번엔 좀 더 많이 가볼까요? 자 여기가 딱 32 대입했을 때 4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을 아예 올려서 42로 가보죠. q가 4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0이 빠질 테니까 10분의 30 되겠죠. 여기는 10 더해주면은 10분의 53 되겠죠. 52죠, 52. 맞죠? 52가 되면은 자 얘가 3이고 얘는 이제 5. 얼마죠? 그러면은 3보다 크다니까 3 안 되고 4랑 5까지는 되네요. k가 하나 늘었죠. 그러면은 한 번 더 10을 더해 주시면 근데 이게 3 얼마잖아요, 그죠? 이게 3이고 여기서 하나만 더해 주시면은 1이 빠지면서 10분의 29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2. 얼마가 되겠죠. 여기는 5. 얼마 그대로고 그러니까 53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3이 되죠. 3, 4, 5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딱 되네. 그러니까 q가 43일 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커져도 괜찮겠죠. 좀 더 커져도 괜찮은데 자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네, 어디까지 괜찮을까? 일단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29가 됐고 여기 53이 돼서 3보다 조금 작고 얘는 이제 5보다 조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6보다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6까지 포함되면서 이제 k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이 되기 전에 즉 10분의 60이 되기 전까지만 커지면 딱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43일 때 이렇고 44일 때는 여기가 30 하나가 더 빠지니까 28 여기는 54가 되죠. 지우고 갈게요. 잠시만요.
43 대입하면은 10분의 29고 여기는 10분의 53이더라. Q가 44일 때는 10분의 28이죠. 10분의 54죠. 여전히 3, 4, 5가 됩니다. 그죠? 45일 때는 좀 더 가보죠. 45, 46, 47, 48, 49, 50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가 이제 55, 56, 57, 58, 59, 6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일 때 딱 60이 되네. 여기다 하나가 더 더해지면 51 되면은 61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분의 61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6. 얼마 얼마가 되거든요. 이거보다 작은 k니까 만족하는 게 6도 포함이 돼버려요. 여기서부터 안 되죠. 여기서부터 안 된다. 자, 이 좌변 쪽도 괜찮은지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27, 26, 25, 24, 23, 22, 2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21인데 10분의 21은 2보다 조금 크죠. 2.1이죠. 그러니까 2가 포함이 안 됩니다. 여전히 3부터 되죠. 3, 4,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다. 이쪽은 방어됐다. 자, 그러니까 51부터 딱 안 되기 시작하고요. 50까지는 오케이. 그럼 43부터 50까지 다 되는 거죠. 오케이. 43 더하기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양 끝을 이제 더해서 보시면은 83이죠. 93이죠. 자, 93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자, 93 곱하기 4 해주시면은 372가 되겠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이제 이해하고 문제 상황 이해하고 조건 맞는지 확인하고 아닌 거 소거하고 다음 대입할 거 정하고 요 과정을 반복하는 훈련. 요거를 많이 하셔라. 오케이. 그게 이제 수요 문제를 푸는 어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대1 함수 그래프로 좀 보셔야 된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P가 자연수예요. 그럼 P를 1부터 대입해 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나와요. 뭐 어디까지 대입하는지 막막하는데 막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막막함에 이제 무릎 꿇지 마시고요. 대입을 그냥 우직하게 하셔야 돼요. 해보시고. 자, 그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 얘를 만족시키는 K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Q에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Q가 핵심이잖아요. Q. 구해야 되는 게 Q예요. 그러면 Q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여기서는 P가 최소니까 P가 최소일 때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P를 대입해보고 1부터 Q를 대입해보고 자, 그렇게 이제 대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20번 볼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 보시면 x가 0으로 갔는데 이거의 값이 존재한대요. 자, 이거 보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분수꼴이고 극한값이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존재한다? 분자도 0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0으로 가는 건데 이제 fx가 3차 함수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1을 뺐어요. 절대값 씌웠어요. 3참수에 1 빼고 절대값 씌워도 여전히 연속이죠. 여전히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fx-1 절대값은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0이다. 따라서 f0은 1이라는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fx-1이 지금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x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대입했을 때 0 나오면 x를 인수로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x, gx. 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fx-1을 x, gx로 대신 써줄 수가 있죠. 거기에 x를 나눠놨는데, 자,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 a, b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게요. 자, 플러스 플러스면은 a, b가 플러스면은 이 결과가 플러스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여기도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고 둘이 똑같죠. 그리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얘가 이제 a, b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체가. 그래서 마이너스 a, b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결과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고 b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제 얘랑 똑같죠. 성립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곱하면은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니까 음수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b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그냥 a, b죠. 똑같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 얘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1, 2, 3에 의해서 얘는 얘랑 같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x가 0으로 갈 때 xgx의 절대값 씌운 것은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gx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s 절대값을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x가 0으로 가는데 0의 우극한, 좌악한 가는 시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약분하시면은 얘가 이제 절대값 gx가 x가 0으로 가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그 fx가 3차니까 그죠? fx가 3차인데 x 곱하기 gx로 바꾸는 거니까 얘는 2차가 되겠죠. 2차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속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결과가 대입을 해서 절대값 gx g0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x가 이제 좌악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약분되시면서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리고 역시 대입해 주시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극한의 존재 조건이 뭐예요? 극한값의 존재니까 극한값의 존재 조건을 묻는 문제구나. 그럼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거 봐야겠죠? 그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구나. 자, 그래서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G0이랑 마이너스 G0이랑 같으려면은 자, 뭐 해야겠어요? G0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부호를 반대로 했는데 똑같이 되려면 0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얘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것은 x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라는 사실 또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x제곱 hx, 그러니까 1차니까 그대로 적을 수 있겠죠. 최고차항이 1이죠. 최고차항이 1이니까 x-a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fx가 이제 거의 다 나온 거죠. fx는요 x제곱 x-a 플러스 1입니다. 전개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a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그리고 나 조건 볼게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xfx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요. 자, 이를 넘겨서 생각해 보시면 날라가고요. 자, 이렇게 되죠. x제곱으로 묶어보시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한다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자,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은 뭐로 해석한다? 보통 이제 그래프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얘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y는 붙여서 자,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위에 있거나 또는 지금 크거나 같다니까 같아도 되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방정식으로 다시 해석해서 그래프로 해석한 거를 다시 한번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자, 요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근이 없는 거죠.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고, 여기는 이 방정식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실근이. 그래서 작거나 같다. 판별식 써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a의 범위가 나왔는데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5의 최대값이거든요. 자, 일단 f5를 대입해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f5는요 125 마이너스 25a 플러스 1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5a 플러스 126인데요,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니까 얘를 변형을 해서 이 꼴로 만들어 보죠. 그럼 양변에다 마이너스 25를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요. 다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0이 되고요, 여기는 100이 되겠죠. 다음에 양변에 126 더해주면요 226, 여기는 26이 되겠죠. 최대는 226이고요 최소는 26입니다. 자,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226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시고 어떤 조건들이 나왔는지 해석을 한번 분해해 볼게요. 네. 제가 15번을 해설을 했나요? 안 했네. 혼자 풀어봤구나. 오케이, 일단 20번 마무리하고 15번 갈게요. 자, 15번, 20번. 자, 일단은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극근값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극근값의 존재 조건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으로 갔다. 이제 분수꼴에서 이제 존재 여부 물어봤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지 체크해봤는데 0으로 가더라.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항함수니까 연속인 거고, 그죠? 다항함수니까 연속인 거고, 그 다음에 자, 0으로 간다라는 것은 0을 대입해서 0이 나온다는 것은 x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다 이제 섞여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입해서 이제 진행을 했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